근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렇게 뭐 서로 남과 북이 멱살 잡고 싸우면 행복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행복합니까? 뭐 중국이 행복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을 상황이 아닌데 딱 어디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멱살잡이 해가지고 그나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냐면 북한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이 어떤 뉘앙스를 줄 거냐면 중국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부터 이 남한하고 멱살잡이 할 것인데 당신들 최근에 뭐 일본하고도 얘기하고 한국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던데 확실하게 어디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디 뒤에 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자신의 그 협상력이든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파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중첩시키면서 불려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갈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오르나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가.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석유 시추한다면서요. 석유 시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석유 시추는 한 10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죠. 아까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 자체가 매우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시잖아요.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식시장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는 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것마저도 예를 들면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막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잘못은 이제 북한에게 던지겠죠. 북한이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 근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남쪽에서 북한으로 간 예를 들면 대북 전단 풍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결 양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오물이 온다라는 것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 위기 상황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라는 원래 이 작은 현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말고 이 현상을 봤을 때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행정부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근데 헌재 이야기를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좀 말을 해주세요. 헌재의 그때 판단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판결이 났는데 대북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는 이 법률이 과도해서 위헌이다. 과도해서 위헌이다. 예. 형사처벌은 과도하다. 형사처벌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 저는 그 전문을 읽어봤을 때는 형사처벌도 허용됐다라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이 됐지만 어쨌거나 표현의 자유인데 이거를 미수범도 이게 날리려다가 잡힌 사람도 처벌하고 또 형사처벌하는 것도 과도하고 그래서 이 뭐 살포를 미리 좀 금지한다든가 경찰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한다. 이 표현의 자유를 이런 취지에서 위헌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는 뭐예요? 헌재에서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대법원에서 2016년에 나온 판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의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 그렇죠.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리 하려고 이제 대북전단 살포하려고 나간 사람들을 미수범이다 하고 잡아가지고 그건 안 된다. 형사처벌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과도하다. 근데 대법원에서 나왔던 것은 경찰력으로 제지는 할 수 있다. 경찰관이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 전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리해서 만약에 날린다면 그때부터는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이 사람들을 엮어놓을 수는 있겠군요. 그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경우에. 그렇죠. 형사처벌 입법은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날리는 거에 입법은 안 되지만 경찰이 자신의 공권력으로 이거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합니다라고 이게 제지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형사처벌하는 현재의 규정이 과도하다면 국회에서 적절한 정도로 수위를 낮춰서 그러니까 심각한 이 대북전단 살포로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을 처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을 개정을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상황인데 행정부에서 경찰권을 동원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지 않는다? 전 이거는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예.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민간인들이 남쪽에서 민간인이 보내는 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북한에서 민간인이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쪽에서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해요. 예. 남쪽에서 그러면 북쪽에서 민간인이 보내면 정전협정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돼요. 아마 이 정권이 예. 이 정권에서 오물을 북으로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체가 정부에서 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를 할지 물론 이제 정부가 뭐 우리는 파기하기로 했다. 뭐 막 나가기로 효력을 했다. 정지만 시켜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 간에 그 우리가 공격적으로 정권 자체가 정부 자체가 스스로 그냥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시민사회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장이 살포 금지 통보할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통보라도 하게 되면 그렇지. 살포하게 되면 통보했는데 안 하니까 위법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로 날리는 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쌍방이 저지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쪽에서 가는 거는 북한의 체제에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치인 것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나쁜 조치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왜 서해인지에 관해서도 보면 단순하게 중국 어선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서울에는 중국인들 많은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북 대치 국면에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그 느낌을 알지? 그 정확한 물리적인 증거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국인들의 입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중국 방문객의 입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포가 만약에 오고 간다면 그러면 이제 자국민들이 희생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과 밀접한 중국, 북한과 밀접하다고 믿겨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먼저 정보를 취득할 것이고 먼저 정보를 취득하면 야 자국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그 한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한달지 뭐 단체 관광은 좀 제외를 시킨달지 뭐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라면 자국민 보호의 판단이라면 중국인들의 입국 숫자를 면밀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서해 같은 경우는 완전 외곽이잖아요.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없어. 그럼 중국 어선만 거기에서 빠져주면 돼. 중국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찜찜하다는 거지. 중국 어선이 그 지금 꽃게잡이 철에 이렇게 이제 대목을 잡을 수 있는 6월에 왜 중국 어선이 안 나타나지? 이게 서해에서 꽃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이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